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부 영상으로 이번 1월에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게 규제가 완화된 건가, 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팜 하나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요. 잘못하면 이제 징역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계량의 경우 신고를 안 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3년 징역 갈 수도 있고요. 벌금도 3천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 농막 지으면서 시정 명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불법 농막이라고 하지만 자갈, 판서, 데크 등등 아마도 잘 모르시고 하시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니 경중은 없겠지만 이렇게 잘 모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자칫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이행 강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말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보도자료만 보면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나한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 가시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상세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조명 및 전기용품, 농사용품, 생활용품, 작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꼭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보도자료의 마지막을 보시면 농지법 어느 부분이 개정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법령을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지루하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개정된 농지법에 있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 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법조문을 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농지법을 보시면 24년 1월 2일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 경제의 균형, 이런 좋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보시죠. 2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서 6.2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개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면서 농지의 개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계,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농지 개량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까요? 무언가를 규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상세하게 농지 개량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규제, 관리가 되는지도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보시죠. 36조 1항 5호 역시 신설된 내용입니다. 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특정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목적사업에 대한 현장사무소,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하나가 추가된 건데요. 보시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작물 재배사 중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즉 이것이 스마트팜인데요.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해야 했습니다. 그냥 농지에다 스마트팜 만들고 여기에 기반 시설을 만들면 불법 건축물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잘 아셔야 합니다. 농지에는 건축물 또 도로 등을 만들면 안 됩니다. 스마트팜을 하는데 자동화 기기로 옮기고 하는데 도로 없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도로 만들었다가 고발당하신 분들 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 5호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게끔 농지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농기술을 따라오지 못했던 농지법이 늦게라도 이렇게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이라 다행입니다. 앞으로 농지법이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조 내용인데요. 이는 농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죠. 39조 전용 허가 취소 등 1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 제36조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또는 제41조 3에 따른 농지 개량 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법조문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없던 농지 개량 행위 신고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농지 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에 대한 내용만 있었는데 농지 개량 행위가 추가된 것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객토, 성토, 절토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결국 뒤에 나오지만 농지 개량 행위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처럼 이행을 잘 안 하면 이를 취소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포함시켰으니 이제 함부로 개량 행위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구체화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4호인데요.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최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를 추가해서 약간 모호했던 2년이라는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2년 이상 방치하면 안 되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41조인데요.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농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완료, 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규정이 모호해서 허가만 받아두면 되었는데 이제는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전용 허가를 받고 바로바로 신청을 해라 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41조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농지 개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2와 3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부터 먼저 보시면 타이틀이 농지 개량 기준 준수입니다. 즉 농지 개량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는데요. 보시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 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 개량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앞으로 농지개량을 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워진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2번 항목입니다.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인데요. 인근 농지의 토지주가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넣으면 농지개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성토, 절토 등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네요. 41조 3은 농지개량 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워진 내용인데요. 보시죠. 41조 3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농지를 개량하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 땅에 성토, 절토를 하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힘든 조항이 나옵니다. 신고만으로 끝날까요? 바로 이어서 원상 회복이 나옵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보시죠. 제42조 원상 회복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가 없이 전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불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5호와 6호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41조의 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제41조의 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이렇게 5호, 6호가 신설되면서 개량행위 역시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잘못 농지 개량했다가 걷어낸 후 다시 쌓던가 아니면 쌓아놓은 후 다시 걷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는 논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구릉지에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토, 절토 등을 통해서 농지를 사용 용도에 맞게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제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칠까요? 아닙니다. 더더욱이 타이트해진 법령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42조 2가 새로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42조 2 시정명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32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 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조 1항, 2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반한 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 주어졌는데 시골에서는 종종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때 원상 회복의 주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를 악용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정 명령의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위법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원상 복구 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규제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3조의 2도 신설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43조 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1항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의 보전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농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려면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맘대로 농지를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려면 이제부터 정부와의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60조인데요. 4호, 5호가 신설되었는데 보시죠.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위법행위, 농지전용 신고, 일시사용 허가에만 국한되었었는데 이번에 4호, 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41조 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제41조 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농지 개량을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원상 회복도 해야지 또 벌금 또는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라 여러분께서는 농지 개량을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변경 사항이 많죠. 저희도 변경 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63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는데 보시죠. 63조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행강제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저희가 불법 농막에 대해서 벌금은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법조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두 개 중에 높은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설된 것이 1항 3호인데요. 42조 2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42조 2가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행강제금이 어느 시점으로 산정되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게 시정명령입니다. 원래는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만 있었습니다. 시정명령의 경우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대한 보도 자료의 제목이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완화입니까?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2부를 만들면서 정말 이번 농지법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려놓고서 이거 정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을 우롱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상세히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왜 제목은 규제 완화한 것 하나 스마트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 농지 개량을 예전처럼 아무 신고 없이 하신 분들은 징역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특히 농지 개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호한 법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농민들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내 눈에 흙 붓고 성토해서 밭농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말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영상을 잘 챙겨보시고 이번 개정 농지법 하나하나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꼭 2번, 3번 돌려서 보시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